안녕하세요. 크립토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 코인이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지 살펴보시죠. 신한은행이요. 롯데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 결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11일까지 테스트를 하고 관련된 법도 이제 나오면 아마 그대로 적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지금 신한은행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민간 은행들은 가만히 있으면 사실은 굶어 죽을 수 있어요. 왜? 기존의 그들의 주 수수료는 물론 각종 수수료도 있는데요. 주로 예금, 대출의 그 예대 마진이었잖아요. 근데 그 돈을 고객들의 예금, 적금으로 빌려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핸드폰에서 핸드폰으로 은행망을 거치지 않고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은행에 돈이 안 가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빅테크든 대기업이든 코인 거래소든 계속 손잡고 새로운 수익원을 무조건 이거 찾아야만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과 빅테크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건 무조건 쓸 수밖에 없어요. 안 쓰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스테이블 코인을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비용, 속도, 고객의 만족도, 편의성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파괴적인 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민간 기관들이 이제 돈을 찍어내잖아요. 그 돈을 안 써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쓰는 사람들 생태계를 넓히면 넓힐수록 훨씬 유리한 게임이에요. 생태계를 키워야 됩니다. 규모의 경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은행이다, 대기업이다, 빅테크다 할 것 없이 서로 끼리끼리 뭉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가 있고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차원에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좀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스테이블 코인, 달러도 나오고요. 위안화도 나오고 유로화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똘똘 뭉쳐서 해외에 특히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처를 늘릴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왕 할 거면 빨리 수용하고 빨리 시작을 할수록 당연히 유리한 게임입니다. 은행에서 일본 은행 보험 가상화폐 판매를 불허했다. 저번에는 은행이 코인 판매도 하고 보관도 해준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코인 판매는 안 돼. 증권사는 허용. 얼핏 보면 좀 악재 뉴스 같기도 합니다. 근데요,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은행이나 보험사의 자회사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하겠다. 이미 증권사들은 지금 코인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판매는 좀 그렇고 자회사를 통해서 허용을 하겠다. 근데 그 뒤에 포인트가 하나 또 있습니다. 금융청 일본에서 내년 정기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게요, 다 내년으로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의 은행 증권사가 코인을 팔고 수탁을 할 건데요. 자회사를 통해서 한다. 두 번째는 일본에서 코인 세율 낮출 것이다. 두 번째, 지금 새로운 여성 총리가 왔죠. 그분은 아베노믹스 그냥 그 버전 2라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엔화를 더 많이 찍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지금 법을 바꾼다고 하죠. 은행에서 이제 코인 관련된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코인 ETF로 나중에 제공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입니까? 미래입니까? 저는 여기에 실은 포인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와 같은 큰 대국들도 결국은 미국 따라갈 거고요. 일본을 따라갈 것으로 봐요.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할 것이다. 근데 당장 따라갈까요? 조금 시간이 걸릴까요? 제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에게 제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제 가격 차트, 역사에 대해서 일장연설을 이제 자주 했었거든요. 그 친구가 보더니 차트를 보면서 비트코인 그냥 요 아래에서 샀다가 이 위에서 팔고 이 밑에서 샀다가 이 위에 2017년 12월 이때 팔고
이거 하면 되는데 이게 뭐가 어려워요? 라고 저한테 아주 순진한 얼굴로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알면 쉬울까요?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일본에서 전 세계에서 코인에 지금 물결이 흐르고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어려울까요? 기다리는 거 아닐까요?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이 46조 달러다. 비자 카드의 3배에 달합니다. 코인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거 뭐 스테이블 코인, 뭐 디파이, 이제 뭐 토큰화는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지난 2년 동안 미국의 달러를 대체하는 빠르고 저렴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난 1년간 스테이블 코인 결제 금액이요.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합친 것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근데 조금 사용처는요. 다를 수 있어요. 선진국에서는 우리가 이거 뭐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거 나중에 나온다고 해도 이제 뭐 마트에서 물건 사는데 잘 모르겠어요. 쓰기는 쓸 것 같은데요. 주로 기관들의 금융 거래, 국경 간 무역 이런 거 이제 결제하고 정산하는데 현재 쓰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는 겁니다. 개발도상국, 나이지리아, 인도, 저기 아르헨티나, 뭐 튀르키예 뭐 이런 국가들 있죠. 이분들은 특히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자국의 페소 월급을 받자마자 바로 그날 테더로 환전을 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월급 받자마자 아니면 마트로 바로 가서 생필품부터 삽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거든요. 생필품을 실제 사는데 테더나 USDC 핸드폰으로 실제 QR코드처럼 결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많이 씁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목적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 이제부터 훨씬 더 저는 커질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퍼블릭 체인들 레이어 1, 레이어 2, 뭐 레이어 0 많이 올라가겠죠. 두 번째는 이제 AI의 시대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AI 에이전트. 우리를 대신해서 장을 볼 때 자율주행 자동차를 탔는데 휘발유가 떨어졌네. 그럼 얘가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고 대신 우리 대신 결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제가 볼 때 그렇게 머지 않았어요. 그때 어떤 화폐를 쓸 것이냐? 종이돈 쓸까요? 금덩이 쓰겠습니까? 저는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 무조건 지금 많이 쓸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쓸 수 있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금덩이 갖다가 결제할 수 있을까요? 혹은 이제 저는 그 부동산도 이제 어떤 빌딩 같은 것도 AI 시대에 이게 적절한 투자 자산이 될 수 있을까? 뭐 물론 아주 뭐 하풀은 또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되는 가치로 이제 방향성이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의 미래를 부동산보다 훨씬 더 밝혀보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 이거 너무 미래의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코인베이스에서 AI 에이전트들이 온체인에 접속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결제 페이먼트 MCP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주요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주요 AI 모델들이 우리의 블록체인 지갑에 접속을 하고요. 암호화폐를 실제로 거래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어떤 그 AI 뭐 챗 GPT한테 이제 시키는 거죠. 나 지금 땡땡 은행 그 계좌에 있는 100만 원을 비트코인 사줘. 그리고 뭐 XRP 100만 원어치를 뭐 솔라나로 바꿔줘. 우리가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면 AI 에이전트가 우리 대신해서 명령을 수행할 거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미국에 있는 내 둘째 아들한테, 막내 아들한테 뭐 테더로 USDC로 한 뭐 200만 원 정도 보내줘 하면 지가 알아서 보낼 겁니다. 이런 시대가 뭐 그렇게 머지 않았다. 지금 벌써부터 이런 서비스가 나오죠. 뭐 삐걱삐걱 하다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쓸 날이 저는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AI 시대가 오면 올수록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커질 거고요. AI 시대가 올수록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가치는 저는 사실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봐요. 비트코인은 자산으로서 아마 다뤄질 거고요. 이더리움은 플랫폼이잖아요. 이더리움이 그 AI들이
실제로 코딩을 할 거거든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 위에다가 더 많이 앱들을 올려놓을까요? 아마도 이더리움을 선택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 이더 등 우량 자산을 많이 보유를 하실수록 저는 AI 때문에 뭐 실직의 두려움, 뭐 미래 노후에 대한 두려움 있죠. 근데 AI가 비트코인 저는 훨씬 더 좋아할 것 같거든요. 이더리움 망으로 더 많이 채택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은 뭐 AI가 그렇게 두려울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등 우량 자산을 오래 투자하신 분들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하나 봤더니 마이클 세일러도 이런 어떤 그 트윗을 남겼습니다. AI도 비트코인을 원할 것이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간의 지능을 이제 뛰어넘는 AGI의 시대, 이걸 뭐 어떤 분들은 5년 뭐 내외로 올 거라고 봅니다. 이제 AGI는 이제 범용,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목적이 아니고요.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좀 많이 발전이 된 AGI. 근데 이걸 더 넘어서면 이제 ASI라고 하거든요. 이제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이제 뭐 우리랑은 아예 비교가 안 되는 슈퍼컴퓨터 수준의 지능을 가진, 뭐 예를 들면 휴머노이드에게 탑재가 될 수가 있겠죠. 제가 봤을 때 AGI, ASI가 지금 우리는 공부가 사실 좀 덜 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실은 있을 거라 보거든요. 저 지금 AI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모를까요? 스테이블 코인을 모를까요? 저희보다 훨씬 잘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비트코인을 당연히 원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터드는 비트코인이 무역전쟁으로 일시적으로 한 10만 달러 밑으로 갈 수 있다. 하지만 뭐 단기적일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네요. 23년도 이후로 50주 이동평균선 위에서 통통 튀기면서 계속 올라갔다. 비트코인. 근데 요 밑으로 살짝 내려오면 뭐라고 합니까?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스탠다드 차트드 뭐 제프 켄드릭 뭐 이분이 뭐 훌륭하신 분인 건 제가 아는데 가격을 맞출 수 있습니까? 이건 못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자산에 대한 지식, 믿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저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지식과 믿음에서 이제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해서 이제 도망쳐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건 그냥 태도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뭐 가격 떨어진다고 떠나는 게 아니고 나는 이거 꾸준히 모아가야겠다. 한 개를 목표로 0.1개를 목표로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바네크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의 최근 하락은 일시적 조정이고 지금은 buying opportunity, 매수 기회다.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선물의 미결제 약정은 뭐 이제 위아래 베팅하는 도박장의 판돈,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판돈이 10월 초에 업토버에 대한 기대감이 어마어마했죠. 그게 많이 지금 꺾였다. 탐욕들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 금 가격과 비교라면 좀 아니야? 거의 단기 바닥쯤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얘기고요. 10월 11일 역대 최대 규모의 강제 청산이 지금 그때 이제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뭐 지금 비트코인을 산다, 이더리움을 산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좀 공부가 잘 숙제가 완료가 된 기관들은 태도 자체가 전 다르다고 봅니다. 반면에 또 조심할 건 있어요. 이제 또 옥토버가 아니고 이제 뭐 노벰버죠, 디셈버도 막 이제 춤추는 그 밈들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이거 언제든지 한 달 만에 분위기 바로 싹 바뀔 수 있거든요. 그때 또 양이 살이 통통하게 오르면 언제든지 뭐가 가능할까요? 양털 깎기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선물이나 뭐 마진 거래 이런 거 안 하시고 그냥 현물로 꾸준히 모아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양털 깎기를 하든 그냥 나는 오래 그냥 묵묵히 지키면 사실 이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밀라니아 코인, 멜라니아 밈코인, 그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이죠. 이 지금 코인이 사기 혐의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이거 이제 원고가 소송하면서 이거 정식 토큰도 아니고 유명인의 이름을 도용한 사기 프로젝트다. 지금 이제 멜라니아 그분과 전혀 관계도 없고
실제로 내부자가 통제했던 쥐락펴락, 그러니까 이거 사기다. 토큰 가치를 부풀린 다음에 그냥 한 번에 다 이제 덤핑한 거죠. 펌프 앤 덤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라고 이제 그 고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게 맞죠. 사기가 맞다면 이 지금 사기를 한 내부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반대측에서.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사기꾼이 없었던 적이 있을까요? 저는 사기꾼, 뭐 지금도 보이스피싱, 뭐 예나 지금이나 계속 있죠. 사기꾼이 잘못을 한 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왜 저기에 넘어갔을까라는 질문을 저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좋은 코인들 많이 있는데 왜 굳이 멜라니아 코인을 샀을까? 결국에는 상장했을 때 한번 크게 오르는, 뭐 예를 들면 단기에 한 방을 노리는 거 아닐까요? 밈코인뿐만 아니고 선물거래, 마진, 사실 우리의 이 욕심이 탐욕을 절제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커지면 항상 뭐 거의 예외 없이 화를 불렀겠죠. 저는 투자에서 성공하는 게 이제 다이어트랑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투자를 하면 할수록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운동하셔야 되는 거죠. 근력 운동 혹은 유산소 운동 하는 거죠. 그리고 식단 조절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꾸준히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 할 수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할 수 있고 길면 한 달, 두 달 꾸준히 할 수 있는데 1년, 2년 꾸준히 할 수 있습니까? 3년, 4년? 이거는 저는 좀 많이 드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다이어트도 그렇고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꾸준하며 그 자체가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꾸준함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특히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SEC 위원장이 내부 혁신을 통해서 코인 ETF, 특히 이제 알트코인 지수 ETF 승인 속도를 높일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죠. 지금 셧다운이 지금 정부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다. 암호화폐 혁신을 촉진할 것이다. 승인 좀 늦어지긴 했지만 빠르게 높일 것이다. 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뭐 어떤 분들 이것도 희망고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알트코인 ETF 나와봤자 그게 뭐 있겠어? 근데요. 나중에 이거 한번 풀리기 시작하면 정말 막 그냥 우후죽순 쏟아져 나올 것 같은 느낌을 사실 좀 받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지금은 굉장히 당연하고 쉬웠던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업계 지금 좀 오래 계셨던 분들 쉬웠습니까? 근 10년간 희망 고문 끝에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말이 10년이지 코인에서 10년은 거의 뭐 한 100년처럼 느껴지는 10년이었습니다. 리플 SEC의 소송이요. 2020년 12월만 해도 사실 이거 뭐 기껏해야 뭐 1년 가겠어? 2년 가겠어 했는데 5년을 갔습니다. 기다림 끝에 XRP를 끝까지 지켜내셨던 분들 지금 성과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아마 계실 겁니다. 요즘에 잘 나간다라고 하는 금 그리고 국장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비슷하지 않을까요? 지난 30년의 금의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만약에요. 2012년 정도 요때 금을 샀다라고 하면 좀 이때도 지금 그 포모가 불었겠죠. 요때 이제 금 많이 사셨을 겁니다. 그랬는데 원금이 회복되는데 지금 일단 한 12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게 금이에요. 잘못 사면 뭐 거의 뭐 이거 잘못하면 이게 세대가 넘어갈 수 있거든요. 금 투자는 이게 지금 최근에 재미를 보신 분들 큰 재미를 보려면 저때 만약 잘못 샀다면 13년, 14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에요. 지금 금으로 소위 말해서 재미를 보고 있는 분들이 최근에 산 분들일까요? 아니면 세워라 내워라 10년, 20년 묵혔던 분들이 그래? 그럼 한번 팔아볼까? 라고 하신 분들이 더 많을까요? 저는 오래 묵힌 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확률적으로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맞지 않을까 봅니다. 삼성전자는 다를까요? 삼성전자는 금보단 좀 나요. 우리나라 뭐 지금 대표 대장주 아닙니까? 21년 1월 8일 요때 삼성전자의 주가가 88,800원을 찍습니다.
근데 그 대장주가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도 조금 있다가 최근에 원금 회복 플러스 알파가 됐네요. 거의 4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똑같은 질문. 큰 수익자는 최근에 사셨을까요? 아니면 삼성전자 오래 그냥 묵히셨던 분들, 그냥 배당이나 받을까? 이런 분들이 큰 수익을 더 많이 봤을까요? 최근에 산 분들도 있겠죠. 근데 뭐 아주 그게 이제 능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오래 그냥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 이익이 더 크지 않을까요? 남의 성공, 또 남이 이뤄낸 성과, 남의 인내는요, 되게 쉽게 보여요. 근데 내 성공은 어렵죠. 실패가 더 많죠. 그럼 내 실패는 나를 탓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을 탓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인은 다를까요? 일본의 상장 기업이 있어요. 퀀텀 솔루션즈. 일주일간 이더리움을 2,365개를 매수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뭐 수량은 좀 많진 않죠. 하지만 이더리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상장 회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누가 지원을 했다? 아크인베스트. 돈남 언니가 도와줬다네요. 비트마인, 이더리움을 제일 많이 들고 있는 미국의 상장 기업 중에 하나죠. 여기에 주요 투자자 중 한 명, 뭐 피터 틸도 있고 톰 리도 있지만 캐시 우드도 있어요. 돈남 언니 있습니다. 일본의 어떻게 보면 비트마인이잖아요. 미국의 비트마인이 아니고 일본의 비트마인, 이더리움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이 회사를 지원한 분이 또 돈남 언니다. 무슨 얘기냐? 돈남 언니가 이더리움을 많이 좋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은 똑똑하신 분이 맞습니다. 시타델 CEO, 뭐 제 동생도 얘기 드렸지만 솔라나의 매집 기업 지분을 4.5%를 가져갔다. 디파이 디벨롭먼트가 지금 219만 개 솔라나 들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거 계속 제가 볼 때 그 뉴스로 계속 이런 것 계속 나올 거예요. DAT 기업이라고 하죠. 솔라나 제일 많이 들고 있는 회사 포워드 인더스트리 682만 개입니다. 디파이 디벨롭먼트는 지금 2위예요. 근데 제 동생이 이거 얘기 드렸는데 디파이 디벨롭먼트, 뭐 비트마인 이런 회사들이죠. 실은 이 회사가 존립이 가능해 굉장히 약한 회사들이에요. 작은 회사들이에요. 수익 안 났던 회사인데 그들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막 언론상에 도배가 되고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솔라나 핫한 코인들 나 지금 2위야. 재밌죠? 어쨌든 3위는 유펙시 201만 개 솔라나, 4위 샤프 테크놀로지 200만 개, 5위 솔 스트래티지 37만 개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은 XRP 솔라나로 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실은 드렸었죠. DAT라는 것도 그들이 트렌드로 만든 겁니다. 요거 저는 이제 그 지금 뭐 이제 끝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초대형 버블, 거품이 없이 이번 장을 끝낼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끝내요. 초대형, 이 지금 만든 이유가 지금 거품을 만들어야 본인들에게 많이 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B2 해가지고 주가 상승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자체가 버블 아닙니까? B2가 없으면 버블이 일어날 일도 별로 전 없을 거라 봐요. 근데 이거 다 B2죠. 전환사채죠. 주식 팔아서 사는 거 아닙니까? DAT 기업들, 스트래터지, 메타플래닛, 비트마인, 샤플링크, 뭐 여기 지금 디파이 디벨롭먼트 등등 할 것 없이 코인을 빚으로 샀더니 주가가 3,000%, 5,000% 그것도 일주일 만에 올랐습니다. 이거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이 탐욕을 우리가 알면서도 또 속지 않을까요? 끊임없이 유혹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지금 한번 이렇게 너무 이제 뜨거우면 한 번씩 식혀줄 필요가 있고요. 이거 그러면 이제 끝날까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엔 다르다. 사람들 눈 돌아갈 날이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이거 경험했잖아요. 저는 투자는 도박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근데 투기, 가로 열고 투기는요. 뭐냐. 그러니까 공부가 좀 숙제가 안 되게 있으신데 초심자의 행운에 얻어 걸려요. 처음에 투자를 했는데 이것 봐라. 수백만 원을 투자했는데 수백만 원을 바로 법니다. 심지어 하루만 해도 버려요. 그러면 판돈을 키우죠. 아, 이제는 몇 천만 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몇 천만 원을 넣는데 몇 천만 원이 벌립니다. 이거 봐라. 내가 지금 뭘 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하면서 집을 팝니다. 아니면 잔뜩 빚을 지는 거예요. 전 재산을 갖다가 거기에 딱 집어넣죠. 당분간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큰 파국을 맞겠죠. 이거 일어났습니까? 이거 일어나야 이번 사이클 끝납니다. 아직 안 왔어요. 딜레이가 전 됐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왜 그들은 DAT, 전략 비축, never sell your Bitcoin, 비트코인 팔지 마세요. 알트코인 ETF, 지수 ETF, 왜 이런 거 계속 트렌드 만드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혁신은요, 아쉽게도 투자자들의 피를 먹고 자랍니다. 인터넷도 그랬고요. 과거의 모든 혁신들 찾아보시면 항상 거품이 있었습니다. Virtual Bacon, 이제 유튜버 하시는 인플루언서입니다. 시장은 공포에서 꼭지를 찍는 법은 없다. 대개 공포가 있다면 바닥인 경우가 많죠. 안드레아스 스테노 라슨 이번 덴마크 분인데요. 매크로 이제 전문가를 보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정부의 숏배팅을 그렇게 많이 하던데 난 이거 너무 놀라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이번 사이클 폭등을 위한 그들 트럼프 정부의 의지를 지금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은데 라는 얘기요. 전 여기에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에릭 트럼프가 잊을만 하면 트윗을 남깁니다. 우리는 미국과 비트코인을 사랑한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미국을 사랑하고요. 비트코인 사랑합니다. 왜? 지금요. ABTC는 아메리칸 비트코인 채굴 회사요. 비트코인 채굴 회사를 지난 9월 달에 상장을 시켰죠. 누굽니까? 장남과 차남이 둘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네요. 그죠? 이들의 의지를 저는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울 팔이 최근에 미국의 셧다운이 지금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죠. 요게 생각해 보시면 유동성의 악재라는 거예요. 왜? 정부에서 공무원들, 군인들 필요로 하는 그 필수적인 그 지출을 해줘야 되는데 셧다운 하니까 지금 돈을 안 풀고 있는 거예요. 쓰질 않고 있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코인이 그래서 약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겠어? 근데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얘기를 하네요. 벤자민 코엔, Show me 61, 60일. 이게 60이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예, 해째입니다. 내가 10월 달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 간다고 해째를 일단 시연을 해주셨고 곧 61% 갈 것 같은데 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저는 여기 동의를 해요. 일단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솔라나, XRP 등등등 그 다음 이제 그 선택적 레이어 1, 일부 레이어 2 내려갈 수 있다라고 봐요. 우리의 바람처럼 가지 않습니다. 특히 타이밍 뒤로 조금만 한 달씩 늦출 때마다 정말 우수수수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요? 요거를요. 우리 맘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디폴트 값으로 저는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익숙해지셔야 오래 묵히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금이 조금 주춤했었죠. 블랙 골드 데이. 이게 12년 만에 최대의 낙폭이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내 알트코인, 내 땡땡코인 가려고 하면 첫 번째 비트코인 먼저 올라야 된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이 올라줘야 한다고 봅니다. 내 코인 가려면 미국의 셧다운도 실은 끝나줘야 돼요. 이건 유동성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빨리 끝나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하고 또 규제 완화. 제 동생이 설명을 드렸지만 규제 완화도 내년 예정이에요. 이게 우리가 들을 때마다 하는 거죠. 또 내년이야. 또 내년이네. 또 내 알트코인이 가려면 제가 보여드렸듯이 금값의 상승세가 꺾여야 합니다. 그럼 금이 전 세계 스펀지예요. 돈을 그냥 싹 다 빨아들이는데 이렇게 하면 코인으로 유동성이 풀려도 일단 금으로 가게 돼요. 근데 금이 멈춰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한 번씩 주춤하는 게 이제 나쁜 것 같지는 않고요. 내 알트 땡땡 코인이 가려면 관세 전쟁 일단 끝나야 돼요. 관세가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관세가 정해지면 돼요. 안 정해지니까 지금 불확실한 거예요. 주요 의사 결정을 할 수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게 사라져야 돼요.
이 조건들을 성립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있으십니까? 미국 셧다운을 내가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그죠? 금값, 뭐 내가 갖고 있는 금을 다 팔아도 금값이 꺾이겠습니까?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근데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전 있다. 할 수 있는 게 왜 없습니까? 공부하실 수 있잖아요. 원화책을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할 수 있으면 바이 더 딥,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존버하는 거, 인내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잘하고 있는 투자입니다. 꼭 뭐 4848만 하고 꼭 몇 억을 막 뭐 그냥 넣었다 뺐다 하는 그게 전 투자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고인물들은 이런 이벤트는 당연히 시간이 해결을 해줄 거라고 봐요. 제가 그래서 종종 드렸던 얘기가 그러려니 하시고 비평가가 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맞는 게 투자 수익보다 더 중요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세요. 비평가가 되시기보다는 낙관론자, 근데 숙제가 완료된 낙관론자가 되셨으면 좋겠다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이런 날은 뭐 이제 뭐 가격 별로 안 좋으면 시세창 그렇게 자주 확인하실 필요 전 진짜 없다라고 봐요. 그냥 본인 하실 일을 잘 하시는 게 저는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